안녕, 척척 박사야.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의 피드백이 논리 부족이라고 했다고? 이건 심각한 거야. 레포트에서 논리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야. 동시에 논리는 어려운 요소기에도 해. 자, 이제 내가 논리를 갖추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알려줄게. 레포트 뽀개기 2강, 논리 갖추기, 주제, 대상, 방법, 관점. 먼저 논리에 대해 알아보자. 논리란 무엇일까? 논리란 글쓴이의 주장, 근거, 예시, 결론이 자연스럽고 인과관계 있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해. 그래서 감정 표현보다는 주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해. 특히 논리는 상대방, 즉 사람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야. 사람의 생각과 언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모호해. 그래서 사람들은 공통된 기준과 경험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 그때 논리는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기준 역할을 해.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공통된 의견으로 논리가 필요한 거지. 논리는 보편과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혹은 납득 가능한 체계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해.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은 한국 최고의 영화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최고의 영화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시나리오, 배우, 감독, 편집, 촬영, 수상 이력 등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많아. 그 중에 기생충이 최고의 영화라는 일반적인 주장은 수상 이력이 될 수 있어.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이 돼. 하지만 배우의 우수성으로 인해 영화 기생충이 최고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지?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정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어. 영화 기생충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영화상을 수상해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영화 배우의 우수성으로 인해 최고의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색다른 주장이 될 수 있겠지. 그런 논리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주제, 대상, 방법, 관점이야.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내 레포트의 주제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하자. 이거 주제가 왜 중요해? 라는 스스로와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면 탈락. 교수님은 이 학생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했나? 부터 체크하셔. 주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간략히 요약한 핵심이야. 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내용 전체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 생각이 돼.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은 현대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영화 기생충은 감독이 개발하고 시도한 촬영 기법이 현대의 새로운 영화 제작 방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같은 주장과 그 기준 설명이 필수야. 여기서 분석 기준은 촬영 기법 혹은 제작 방식이 될 거야. 그리고 분석 대상은 영화 기생충 혹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미장센 정도가 될 거야. 분석 필요성은 현대의 새로운 영화로서 가치 밝히기가 될 수 있어. 영화 분석과 독해 방법, 영화 선택 이유 같은 명확한 필요성을 제시해야 해. 당연히 영화 기생충을 레포트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도 제시해야겠지. 즉, 주제는 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말을 간단 명료하게 기준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 둘째, 대상 선정과 필요성 제시. 앞의 주제에 이어서 논리 기준의 일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레포트의 주제를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대상 선정과 필요성 제시를 꼭 이야기해 줘야 해. 대상이란 내가 분석하고 설명할 실제 사례나 개체, 현상을 말해.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분석을 해야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해줘야 해.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선정 이유와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저 작성자가 마음대로 정한 개인 선회, 다른 선택인 것처럼 보여. 정말 간단하게는 영화 기생충에 대한 전문가의 평론을 보고 참고해서 분석 이유를 설명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야. 전문가들은 영화 기생충을 한국 최고의 영화로 평가하는 기준이
감독의 역량이라고 하지만 나는 출연진의 세계적 유명세와 연기의 특출남이 기존의 다른 한국 영화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배우의 우수성 때문에 영화 기생충은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셋째, 분석 방법 제시. 분석 방법은 분석 대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말하는 거야. 분석 방법은 작성자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인 거야. 이때 분석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능하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준 내용을 먼저 완벽히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찾아서 보충하는 것이 더 좋을 거야. 왜냐하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내용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과 이해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거거든.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숨어있는 내용이나 논리가 많아.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의 배우가 보여준 메소드 연기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배우는 아주 커다란 관점에서만 보아도 서사와 플롯이라는 내용, 컷과 시퀀스라는 시각 이미지, 행동에 관련된 연기론과 같은 무수한 분석 기준과 관점으로 분석이 될 수 있어. 각각의 분석 기준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정도 이어져 온 현장 배우들의 영위 방법, 영화적 관점에서 체계 등으로 정립되어 있어. 이러한 것들은 교수님이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학생들 수준에서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무작정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다. 훌륭한 기준은 본래 배우의 성격과 달리 메소드 연기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감상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야.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해를 잘하고 잘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보통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에서 분석 방법을 선정했기 때문이야. 분석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교수님의 수업 자료의 가장 큰 제목과 핵심 단어, 개념을 열심히 읽어보고 이해해봐.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면 긴 글 잃은 염려는 없을 거야. 넷째, 나만의 관점 제시. 관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주제를 바라보는 시선 또는 해석의 기준을 한정하는 거야. 같은 현상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구조와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반지하와 언덕 위 고급 주택의 대비를 보면 사회학적으로는 공간이 곧 계급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즉, 주거 공간을 통해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해. 특히 관점이란 레포트의 개성을 불어넣는 핵심이야.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 무엇보다 관점에 선정할 때 경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해. 영화 기생충의 영화적 특성을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영화 기생충의 사회적 경고와 재현을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레포트를 작성할 때 영화를 보고 실제 현상과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와 연결을 많이 하려고 해. 그런데 막상 영화와 실제 사회 현상의 연관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영화 기생충에 대한 영화적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배우 혹은 촬영 기법적 특성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영화에 대한 이론과 매체로서 특수성을 주로 레포트에 서술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사회를 비판한다라는 주장이나 내용이 들어가기도 해. 영화 자체에 대한 특성과 영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재현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해.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건이나 사실을 재현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지. 즉, 영화만 분석할 것이냐 아니면
영화와 실제 사회의 관계성 분석이냐, 혹은 영화의 재현된 현실적 문제와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야. 물론 사실의 기반 영화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느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할 것인지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고 글을 써야 한다는 거야. 자,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줄게. 논리는 정해진 절대적 기준이 없다. 겁먹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해. 마찬가지로 주제, 대상, 방법,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 일반인, 기사 등의 자료를 보면서 보편적인 이야기, 전문적인 지식, 나의 주장의 중요성을 잘 구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체계 정립이 필요해. 논리는 결국 사람들의 동의와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절대 겁먹지 마.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논리를 들려주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 돼. 알겠지? 이 4가지만 챙겨도 교수님 피드백에서 논리 부족은 절대 안 나올 거야. 다음 내용은 문장과 문단 구성법이야.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안녕!